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봤던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바로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의 이란 공습 사건입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그 순간, 많은 분이 놀라움과 함께 과연 이 사건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멀리 떨어진 중동의 이야기가 왜 이토록 빠르게 우리의 경제와 직결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돌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더 깊고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 계산이 얽혀 있었던 것일까요? 한 발자국 떨어져 보면 그저 찰나의 순간 벌어진 우발적인 충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국제관계의 역학구도가 존재합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왜 미국은 이란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 한방이 대체 왜 지금 우리의 지갑과 주식 계좌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는지 말이죠. 중동이라는 낯선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 복잡한 연결고리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와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이 중동은 항상 시끄럽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국제 유가를 요동치게 하고 원자재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그곳의 불안정한 불씨가 사실은 우리 경제의 심장부로 향하는 위협적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시점이죠. 우리는 이란과 미국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군사적인 충돌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국가의 관계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전략적인 움직임과 같습니다. 각자의 패를 숨기고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복잡한 수싸움 속에는 오랜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적 이권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현재의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표면적인 보도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복잡하게 얽힌 중동 정세의 실체를 파헤쳐볼 겁니다. 왜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오랜 갈등이 어떤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지정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어떤 경제적 이해득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마치 거대한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국제정세가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주머니 사정과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우리는 이 경랑 속에서 무엇을 지켜보고 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동의 불안정한 불씨가 우리 경제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대처의 첫걸음이겠죠.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미국의 이란 관련 군사행동, 혹시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얼핏 보면 갑작스러운 충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거대한 그림의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키는 파문처럼 그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복잡한 역사와 깊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단순히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는 이 점 하나가 어떻게 선이 되고 나아가면 전체를 뒤흔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을까요?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뿌리 깊은 갈등의 씨앗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적대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무려 70년 가까이 된 역사에서 비롯되었거든요.
모든 시작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란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추진하며 서방 국가들의 이권에 도전했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비밀리에 쿠데타를 지원하여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하고 친서방 팔레비 국왕을 다시 권좌에 앉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인들에게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를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 팔레비 국왕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강력한 통치를 이어갔지만 결국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 축출되고 맙니다.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은 팔레비 국왕을 지지했던 미국을 악마의 제국으로 규정하며 맹렬히 비난했고요. 이 혁명의 불꽃은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444일간 지속된 인질 사태는 미국인들의 뇌리에 이란에 대한 강렬한 적대감을 깊이 각인시켰죠. 이후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며 강력히 제재했지만 이란은 평화적인 에너지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이 겹겹이 쌓여 오늘날의 위태로운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랍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적 사건들이 켜켜이 쌓여온 결과인 거죠. 마치 아물지 않고 덧나는 오래된 상처처럼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중동 분쟁의 또 다른 핵심 동력인 검은 황금, 바로 석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를 둘러싼 경제적 패권 다툼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은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그야말로 직구촌 경제의 핏줄과도 같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약 이 해협이 봉쇄된다면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죠. 미국은 한때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최근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에너지 자립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는 중동 지역의 안정적인 석유 공급보다는 오히려 국제유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고 경쟁국들의 에너지 안보를 견제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모습이죠.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미국의 에너지 전략은 중동 정세의 판도를 흔드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자국의 핵심 수입원인 석유 수출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막히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제재는 이란 경제를 옥죄는 강력한 무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 위협 등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마치 끝없는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이란은 제재에 맞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하고 미국은 이를 더욱 압박하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처럼 석유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국제 정세의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전략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검은 황금의 딜레마 속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바로 중동의 불씨를 계속 타오르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죠. 이처럼 석유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국제 정세의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전략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검은 황금의 딜레마 속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바로 중동의 불씨를 계속 타오르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안타깝게도 중동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터키 같은 영내 강대국들은 물론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과 같은 역의 강대국들까지 모두 이 갈등의 파고 속에서 자신들의 셈법을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죠.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를 살펴볼까요? 이란과는 종교적으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있고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오랫동안 대립해온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이란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죠. 예멘 내전이나 자국 석유 시설 피격 사건 등에서 이란의 배후를 의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들을 실존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지하며 때로는 독자적인 군사 행동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터키는 또 어떻습니까? 중동의 전통 강국으로서 독자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죠.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도 시리아 내 쿠르드족 문제나 자국의 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다소 복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역의 강대국들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이란과 시리아 문제에서 보조를 맞추며 미국의 중동 개입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중국은 이란의 주요 석유 수입국이자 1대1로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미국-이란 갈등이 격화될 경우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유럽연합은 이란 핵합의 J18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미국의 탈퇴 이후 입지가 좁아진 상황입니다. 중동의 불안정성이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나 테러 위협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복잡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의 체스판 위에서는 각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득,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이념까지 뒤섞여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의 그물망이 바로 미국이란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중동 정세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임원 중동의 불씨가 대체 우리 한국 경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동의 불안정성은 우리 지갑과 주식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 중 하나입니다. 중동발 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에 가장 먼저 경고등을 켜는 요인입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우리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물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물류를 운반하는 모든 비용이 함께 오르게 되죠. 이는 결국 우리 식탁 물가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가계 경제를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석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수출 시장 위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동 지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인데 정세 불안은 현지 수요를 위축시키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는 전 세계적인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 위축을 들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안전 자산으로 옮기게 되면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파급 효과는 기업의 실적 악화, 고용 불안,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먼 중동의 불씨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먼 중동의 불씨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가 우리의 일상, 특히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앞서 살펴본 역사적 배경과 에너지 패권 다툼, 그리고 중동 내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한데 얽혀 결국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와닿는 변화는 역시 유가 상승이겠죠.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가 요동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장 우리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운송비와 물류비가 덩달아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생필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밥상 물가부터 택배비까지 모든 것이 오르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넘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 금속, 자동차 제조에 쓰이는 철강, 그리고 다양한 산업의 기초가 되는 화학 원료 등 수많은 핵심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이러한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협하고 이는 곧 국내 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제품의 가격 인상 압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까지 초래하며 우리의 일자리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는 것이죠. 수출 시장 위축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동 지역은 그 자체로 우리의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인데 이곳의 정세 불안은 현지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킵니다. 더 나아가 유가 상승과 중동발 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 글로벌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게 되죠. 이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기업 실적은 악화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 위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 가치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모든 파급 효과는 기업의 실적 악화, 고용 불안,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 개발이 어떻고 미국의 중동 전략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이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으로 스쳐 지나가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 내가 주유소에서 넣어야 할 기름값, 내가 투자한 주식 계좌의 빨간불, 그리고 내 가족의 생활비까지 이 모든 것이 중동의 불확실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 복잡한 국제 정세의 파편들이 결국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파고들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단순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넘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라는 실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할 때인 거죠. 중동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한국 경제의 미래 또한 예측 불가능성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뉴스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통찰이 바로 현명한 경제생활의 필수 조건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의 역사는 결코 과거에 머무는 기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 진행형의 드라마이자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대한 흐름이죠.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배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 삶의 불안을 줄이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